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커피숍을 안 가고 집에서 지금 진행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커피숍에 아침마다 갈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붐비는지 시끄럽고, 뭐 음악 소리에, 사람 소리에, 막 확성기 소리에, 차 소리에 제가 집중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오늘은 집에서 한번 해볼까 해서 지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집에서 이 블랙커피를 마시는데 뜨겁게 해서 얼음 안 합니다. 얼음 안 하고,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생강가루입니다. 생강가루를 이렇게 넣어 가지고 설탕 없이 블랙에다가 이렇게 해서 마십니다. 생강 냄새가 조금 나고, 생강 냄새를 더 원할 땐 더 넣고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몸에 좋답니다. 오늘 또 무슨 기사가 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잠깐 봤는데, 베트남 30일의 시게임에서 어제부로 17일이죠. 오늘 18일이니까 17일 날 결국 금메달을 100개 넘게 땄답니다. 105개. 16일 날 그저께는 88개 그쳤는데 결국은 어제 105개 금메달 땄답니다. 그리고 티모르 아시죠? 동티모르가 나라가 작다 보니까 선수 수도 작고 올 때마다 금메달 따는 경우가 거의 없답니다. 근데 어제 육상에서 은메달을 땄답니다. 그러니까 토탈해서 처음으로 은메달 1개를 땄답니다. 그래서 기뻐서 난리가 났답니다. 지금 아조프스탈 우크라이나의 요새가 결국은 항복을 했답니다. 전쟁 8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그만큼 83일 동안 러시아군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저항하고 또 막아줬으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 측에서 보면은 승리를 했다고 봐야죠. 83일 동안 러시아군이 다른 데로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으니까 결국은 성공한 거죠, 작전이. 그래서 우크라이나 정부에서 인정을 했답니다. 병사들 보고 그만큼 임무 완수했으니까 영광스러운 항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측에서는 반대로 승리의 상징으로 이것을 홍보하겠죠. 저는 지금 처음 알았는데, 호주가 미국은 도박이라면 라스베가스 그 하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호주에서는 그게 아니랍니다. 거의 전 지역에서 문을 나가면 도박할 수 있는 장소를 만날 수 있답니다. 슬롯 머신. 그래서 의외로 저는 몰랐는데 이 호주 사람들이 한 20%가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이걸 정부에서 몇 번이나 이렇게 개혁을 하려고 그랬는데, 당이 선거에서 바뀔 때마다 이게 또 좌절되고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게 아마 이쪽 도박 세계에서 로비를 엄청 하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이 엄청 돈을 받아먹고, 그래서 이게 없어질 수가 없겠네요, 보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근데 이 문제 때문에 사회 문제가 발생을 한답니다.
엄청난 부채에 또 뭐 자살까지 하고 뭐 우울증에 걸리고, 근데 이걸 갖다가 슬롯머신을 호주에서는 포키라고 그래요. 포키. 지금 보니까 호주 도박 산업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잠시 멈칫했다가 지금 그게 풀리자마자 뭐 바로 그냥 코로나 전 수준으로 그냥 바로 회복했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뭐 도박 중독이 심각한 모양입니다. 호주가. 그리고 또 이 기사는 베트남이 지금 은행 이자율을 지금 막 또 올리고 있답니다. 12뱅크 같은 경우에는 뭐 매년 0.15에서 0.4% 인상을 해왔고, 또 SCB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0.5%의 이자율을 또 인상을 했다 하고, ACB 은행도 0.5%씩 증가하고, 비에콤뱅크도 그렇고, 보니까 저축 이자율이 그 제일 높은 은행 SCB네요. 보니까 SCB가 연 7.3%고, 그 다음에 12뱅크가 6.95%, 그 다음에 뭐 저기 비엣뱅크가 6.5%, 오션뱅크가 6.55%, 뭐 등등 전부 다 평균이 6% 이상이니까. 이 기사는 베트남 사건 사고 소식인데, 어떤 한 벤츠 운전자가 운전 면허증도 없이 가짜로 만들어서 이제 저기 저 선바의 뜬센역 공항 도로 쪽으로 가다가 그랍 운전자를 그냥 박아버렸네요. 근데 그게 그랍 운전자만 있었던 게 아니고 손님도 있었는데, 그 손님이 그 공항 승무원이었던 모양이에요, 비행기에. 그래서 그 승무원은 한 79% 부상을 입고, 그랍 운전자는 바로 즉석에서 사망을 하고, 그 도망을 갔다가 그 벤츠 운전자가 그 다음날 뭐 자수를 하기는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징역을 그 재판에서 7년 6개월을 선고받고, 그 다음에 배상금이 그 승무원, 여자 승무원 같은 경우는 14억 동을 요구를 했고, 죽은 그랍 운전사는 4억 한 5천만 동을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그 책임을 회피하려고 자기 명의 아파트를 갖다가 자기 어머니한테 이전을 해버린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결국 그 재판정에서는 그 아파트를 압수를 했다네.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이제 그 보상을 하기는 했는데 두 사람한테 각각 6천만 동씩 밖에 지급하지 않았답니다. 또 이 기사는 그 귀에 끼는 에어팟이 그 무슨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조사 애플이 고소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한번 읽어 드려야 되겠네요.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애플 빅겜비 에어팟 람토 망예제. 애플은 에어팟이 어린아이의 귀의 고막에 구멍을 냈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미국 애플은 한 12살 어린아이가 끼고 있던 에어팟으로부터 경고 알람 소리를 들음으로 인하여 한쪽 귀가 들리지 않게 된 후에 고소를 당하였다. 2020년 약자로 쓰는 이름이 BG인 12살의 어린아이가 영화를 보기 위해서 아이폰에 연결된 에어팟 프로를 사용하였다. 설비 세트는 그때 낮은 음량 정도로 설립되었다. 그러나 앰버 경보가 갑자기 높은 음량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BG의 귀 고막을 손상케 하였다. 앰버는 미국에서 어린아이들이 실종되거나 혹은 납치되었을 때 통신사 설비상에서의 긴급 경보의 한 형태입니다. 아이폰에서는 이 경보가 진동과 결합하여 큰 소리를 포함합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위에서 언급한 에어팟으로부터 발산된 앰버 경보는
비지의 청각에 상처를 일으킴으로 인해서 아이가 눈이 빙빙 돌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귀가 울리거나 그리고 메스껍게 하였다. 그 후로 비지는 오른쪽 귀에서 영원히 청력을 잃어버렸고 그리고 보청기를 끼어만 한다. 어떻게 기사 읽어보셨죠? 지금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보니까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이제 이게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그 애플사가 이 에어팟이 알림 볼륨 또는 뭐 알림과 알림 볼륨 간의 그 균형을 자동으로 줄이는 거를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회사가 또 이런 위험에 대해서 그 사용자에게 그 경고도 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으로 애플이 그 뭐 일체 뭐 지금 뭐 해명 기사도 내놓지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단은 아이폰 및 애플 워치에서 긴급 경보를 끌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치를 업데이트는 했답니다. 자, 오늘 또 이 짧은 베트남 소식을 또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